인사드리겠습니다. 박지웅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니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자, 우선은 내가 모르는 지역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모르니까 넘어가자가 아니라 저야 물론 뭐 많이 다니고 많이 보니까 다 아는 지역이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몰라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고 공장용지. 그래도 일반 임야나 뭐 나대지가 아니라 그냥 공장용지니까 더 낫네요. 1200평, 토지만 매각, 감정가가 22억인데 최저가가 7억 5천9백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기가 평당 시세가 얼마고 뭐 다 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 주변에 부동산 매물이 뭐가 있고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감정가 시세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가 22억 5천으로 감정을 했다는 건 그 가격에 내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않더라도 내가 낙찰받으면 20억 정도까지 만들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7억 5천9백이니까 1211평이면 평당 62만 원꼴인데 내가 아는 파주시 월롱면 이쪽에서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공장용지로 적합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평당 62만 원이야. 우선 이렇게 돼야 파고들 재미가 생기는 거야. 흥미가 생겨야 돼. 그냥 왜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안 좋을 거야. 보지 않아도.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풀면 60만 원짜리 땅 사서 150, 200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조사할 거야 말 거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관심이 없으면 넘어가세요. 60만 원짜리 땅 사서 내가 뭐 하지?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전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업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저는 안 가리거든요. 돈 되면 다 해요. 아무거나 다 들어가니까. 자, 그럼 60만 원짜리 땅 왜 그럴까? 보는 거예요. 경매가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네요. 소유자가 4명인데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팔았고 지금 물건이 나왔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요. 공장용지고. 뭐 특별히 해당 사항 보니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왕경사지 토지다. 토지도 완만하고 나지 상태고. 자, 인접 필지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도 가능하대요. 도로가 붙었는지 모르겠으나 출입은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돼 있고 1211평이니까 공장용지로도 괜찮아 보여. 자, 그러면 전자지도를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쭉 훑어본 다음에 보는 거는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지 공장으로 적합한가? 공장용지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 저 위쪽에 있구나 라고 대략적인 감을 갖고 그냥 들어가 보는 거야. 자, 그리고 키워석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구나. 주변을 볼까요? 주변을 보니까 지붕이 이렇게 길다란 것들이 있어요. 공장으로 보이죠? 그러면 공장의 형태들을 하고 있네? 그런데 공장 우리 땅에는 비었네? 관심이 가죠? 60만 원 정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왜 60만 원일까를 봐야 돼요. 왜 싸죠? 월롱면이 150, 200은 하는데 저기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연결돼 가지고 더 많이 올랐거든요. 좋은 땅은 300도 넘거든요. 자, 하자사항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하자사항이 안 보이네. 하자도 없네요. 거기다 공유물 분할이야.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볼게요. 이거 사야겠는데요? 자, 공장용지 나왔고 계획관리지역. 자, 우리 보존관리지역 전에 이야기하면서 보존관리지역에 창고 할 수 있으나 창고가 농축수산에만 해당된다라고 그랬죠.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다? 계획관리지역이다. 비도시 지역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계획관리. 이것만 봐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네. 괜찮은데? 가축도 못 키우고 군사 및 이거 다 이제 전방에 걸려 있고 제한 보이고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자, 공장용지라고 돼 있어. 공장용지. 공장용지가 무슨 얘기예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근데 전용이 돼 있는 거죠. 농지나 임야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바꿨죠. 대지화가 돼 있죠. 근데 현재 건물은 없죠. 그럼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로를 확보해야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볼게요.
자, 공장 용지고, 자, 공장 용지고, 위에도 다 공장 용지예요. 공장 용지고. 이쪽으로 도로가 붙어 있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도로가 붙어 있는데, 이 도로가, 네? 왼쪽은 임야입니다. 아, 이쪽에 도로로 시작했다가 여기 임야라고 조그맣게 얌스럽게 써 있네요. 도로로 오다가 임야가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지목이 돼지고. 자, 요걸 위성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방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도면을 확대했고, 확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에서 여기에서 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번지수를 클릭하면 90-25를 클릭하면 여기가 90-25라는 거예요. 그 중앙을 가리켜요. 자, 90-15를 가리켰으니까 우리 땅이 여기 있고 우리 땅 왼쪽으로도 도로가 한테 말길이라는 데가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요거를 따져봐서 도로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뭘로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목이 여기 대지로 90-20이 대지를 통과해야 90-7 임야로 통과되는 걸로 보여져요. 도로 폭도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자, 볼게요. 여기에서 붙어있자 쳐도 요게 지금 2.45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자도 있죠? 대략적인 거지만. 자, 비도시 지역에서 공장 용지를 하려면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5,000평방미터 이하면은 4m에 붙어야 돼요. 그걸 넘게 되면은 6m에 붙이라고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런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현황 도로만 가지고 공장 업종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짚어봐야 돼요. 자, 우선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건축 허가상의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지금 저희 땅의 위쪽으로도 이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이 도로하고도 붙어 있지가 않죠. 붙어 있지가 않고 위에를 따지더라도 현황도로상으로 보이는 게 여기가 도로가 여기까지 연결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은 공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공법에 더 들어가고 싶은데 계획관리지역, 지자체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여기 어떻게 적용받는지 뭐 하는지 다 이거 알아봐야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은 허가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허가에 대해서 한번 지자체랑 통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주시청.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달라요. 파주 소개일 거고 소개해서 자, 조직도로 들어가서 조직도에서 홍보 담당관, 도시개발, 허가, 건축과. 허가과가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자체 담당자마다 하는 일들이 돼 있죠. 누구는 위반 건축물 담당하고 누구는 건축 신고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 신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건축 허가 담당하는 사람이 있네요. 드디어 건축 허가가 보이죠? 허가 담당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아까 행정구역이 어디였죠? 월롱면. 저보다 덜 기억력이 좋으시네. 건축 허가, 월롱, 허가, 광탄, 파탄, 적성, 허가. 여기 있다. 여기 보이세요? 주무가 안에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문산읍, 월롱면 담당을 하죠? 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전화해 볼게요. 근데 보통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받죠. 휴가 중이거나 외근 중이시죠. 연결은 잘 안 돼요.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아프면 쉬기, 재밌죠. 건강거리 유지하기,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네, 안녕하세요. 건축 허가 관련해서 문의 전화 드렸습니다. 월롱면 영태리 90-15번지인데요. 지금 도로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지목은 공장용지로 돼 있거든요. 이거 건축 허가 할 때 도로 사용 승인이 필요한가요? 맨 지역은 현황도로로 인정은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개발행위 쪽으로 만약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거기는 아마 주도로부터 진입도로까지를 다 아마 다 볼 거예요. 지목이 현재 공장 용지로 돼 있는데요. 공장 연계로 돼 있어도 뭐 절성토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또 개발행위 대상이냐 아니냐가 또 갈리잖아요. 2m로 돼 있나요? 성토에 대해서 2m로 돼 있나요? 규정이요? 0.5m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이제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있어가지고 음. 다른 이제 사유지나 뭐 이런 도로에 대한 관계는 그냥 뭐 시공하실 때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90-15번지 기준에서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로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지역은 네. 해양도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는 안 하거든요. 도로 확보가 그러면 저희 뭐 기준이 몇 미터 정도 확보가 돼야 현황도로만 있으면 되나요? 해양도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려면 한 4m는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m 돼야 된다는 게 필수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현황 도로로 그냥 차만 다닐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웬만하면은 저희 쪽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권장해 드리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 현황 도로가 있으면 별도의 다른 사유지의 사용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건축 허가 나고 뭐 시공사항이라든지 나중에 사용하실 때 네. 사유지다 보니까 뭐 막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막거나.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는 못하죠. 아, 허가 내주시는데 상대가 막을 수는 있다. 그렇죠. 뭐 그거는 남의 도로 도로대장 등재하는 것도 뭐 똑같잖아요. 네. 사실 뭐 본인이 막고 뭐 사용료를 받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는 못해요. 아, 그러면 90-15번지가 공장용지로 바뀐 날짜를 알 수가 있나요? 날짜요? 1991년도네요. 91년도에요. 저는 이마에서 그 전에 임야에서 91년도에 전용이 완료된 거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주무관님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이 물건을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가 아니에요. 이 주무관님이 잘 모르는 거야.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주무관님이 분명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제가 지난번 공법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해당 주무관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분은 그냥 단순히 전화 상담을 해줬을 뿐이에요. 예, 자신 있게 틀렸어요. 그런데 자, 우선은 보니까 이쪽에 우리가 지금 현황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도로에서 현황 도로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통과도로처럼 된 게 아니라 이쪽에 나무들이 다 있었죠. 그렇죠? 나무가 다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까 사진 볼 때 그렇게 돼 있었죠. 이쪽에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임야로 이렇게 나무가 돼 있는 걸로 보이고 이쪽에 길이 나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집이 여기에 있었어요. 대지로 바뀐 조그만 집이 있었죠. 보여드릴게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자, 90-21을 제가 클릭해 봤어요. 저희가 옆에 임야를 통해서 도로를 낼 생각이었는데 이 현황도로라고 주장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집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도로의 왼쪽에 있고 이건 어디에 있어요? 도로의 오른쪽에 있죠. 그럼 측량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도로가 어디에 난 거예요? 이쪽으로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황 도로가 완전 남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제 추정이에요. 측량을 해봐야 알아요. 측량을 해봐야 아나 이 현황 도로만으로 우리가 이걸 대놓고 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허가 당시부터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인데 이게 지금 현황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렇게는 근데 이분 요렇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집을 끼고 그쵸? 이 집을 끼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저는 90-7에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집을 따라 들어오니까 90-7이 도로가 아니라 우리 땅을 가로막고 있는 땅이 되는 거야. 맞죠? 전 그렇게 보이거든요. 90-7이 아예 현황상 실제로 갔을 때 도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90-7이 여긴데요. 도로로 전혀 안 보이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래쪽 보세요. 90-16의 큰 건물이 있죠. 90-16 되어 있는 게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끝부분에서 시작해. 도로가. 이 안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90-16이. 90-16은 요거고 요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주무관님이 조금 찾기를 소홀하셨던 것 같고, 현황도로로 여기가 현황도로라 치더라도, 현황도로니까 뭐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준공 때 사용동의를 또 받아오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죠.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뭐가 문제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90-7이 막고 있잖아. 이건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현재 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요렇게 막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은 제가 보기에는 맹지로 보인다. 완벽한 맹지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주무관님이 하신 얘기 중에 틀린 얘기. 또 허가를 냈어. 그래서 건축을 했어. 건축을 했는데 그 다음 뭐가 들어와야 돼요? 도시가스 들어와야 되고 상수도 들어와야죠. 상하수도 들어와야죠. 땅을 굴착해야죠. 굴착해도 저는 된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어요. 전에. 그쵸? 시설권 확인의 소를 통해서 굴착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건 어떤 경우였어요? 도로대장에 등재됐을 때다. 이 땅은 그냥 사유지야. 도로대장에 등재도 안 돼서 건축법상의 도로로도 쓸 수가 없는 도로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마음대로 굴착을 하게 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원상복구해야 되고. 그래서 허가상에는 문제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사면 안 된다. 우선 이 권리 분석이 아니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져서 낙찰받은 사람들이 낭패를 볼 거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자, 그런데 이 땅이 주변 땅이 15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건 60만 원이야. 안 좋은 땅이냐 했을 때는 이야기가 또 다른 거야.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매력적인 땅이에요. 싸긴 싸요. 그러면 싸니까 사둬야지. 그럼 우린 얼마를 적어야 돼요? 최저가 적을 거예요? 최저가 적을 때 누가 8억 적었어. 떨어졌어. 얼마나 아까워. 나 이거 15억에는 팔 수 있는데 지금 7억 6천이에요. 얼마 쓸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는데 수익이 금 제로잖아요. 네? 아, 저주를 퍼붓고. 얼마 쓰실 거예요? 최저가 나왔고 또 다른 생각이 있다. 15억에 팔 수 있으면 12억이라도 사야죠. 아, 15억에 팔 수 있으면 12억이라도 사겠다. 단독 입찰하고 우시겠죠? 네, 눈물이 막 나죠 그러면? 좋은 방법이요. 맞는 말씀이세요. 자,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저는 역당 공장 찾아가가지고요. 네. 공장 사장님 면담을 해서 네. 공장 확장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서 공장 사장님이 주변에 공장을 좀 늘리고 싶다. 공장 시세가 예를 들어서 150이다. 공장 사장님이랑 면담을 해가지고 내가 한 100만 원이면 땅은 옆땅을 살 수도 있다. 되면 옆당 사장님, 너 경매로 살려고 그러지? 내가 사야지 하고 사면 어떡해요? 전략이 노출됐어. 실패. 물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요. 입찰 안 들어가고 최저가 받은 가격을 체크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470 회원님들 이렇게 대답해야죠. 입찰을 왜 해요? 싸서 살 생각이면 기다리고 보는 거야. 왜? 채권액이 없잖아. 누가 8억에 받았어. 우리 얼마에 사오면 돼요? 8억 1,000만 원의 매매로 사오면 된다니까. 공유물 분할은 시장에 그냥 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은 낙찰자가 나오면 취소를 못해. 취하가 안 돼. 그래서 낙찰자가 이겼어. 그런데 우린 할 수 있다고요. 470은 할 수 있다고. 저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공유물 분할도 경매 낙찰자가 나와도 취하가 가능하다. 안 가르쳐준다 그런데. 예,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다시 얘기해서 예상 낙찰가 대비 총 채권액이 적은 금액은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물론 입찰을 해보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이때 고민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7억 천에 사오려고 그랬는데 4명이나 협의를 해야 돼.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000만 원 더 준대도 귀찮아. 달라붙지 마. 이럴 수 있겠죠. 한 5천 더 준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1,000만 원씩 더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물건들은 그냥 내가 납득할 만한 선에 가장 낮은 가격을 한번 적어봐요. 입찰 때. 예를 들어서 7억 5,900에 있으면 한 9억 정도 낙찰가가 나올 것 같아도 8억 3, 4천만 한번 적어보는 거야. 중간 정도. 제 방식이에요. 낙찰되면 인정하고 기분 좋은 거야. 진짜 내 생각보다 싸게 받았어. 그리고 누가 9억 써서 가져가면 뺏어오기 작업을 하는 거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저도 좀 더 조사를 해야 되지만, 저도 막 봤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지만, 공무원분이 저렇게 얘기하면 참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경쟁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 허가가 되네, 문제가 없네,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방금 통화 내용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 솔직히 자수하세요. 나 살려 그랬다, 자수하세요. 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물건인데 그래도 충분히 주변의 공장, 방금 접근 우리 회원님 또 잘하신 거 있죠? 맹지 탈출하기 위해서 저도 아까 지켜봤던 게 뭐냐면, 주변 땅을 사가지고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땅을 사긴 어려워. 땅을 잘 안 팔려 그래. 특히나 이 땅 주인이 뭐 살려 그러면 다 비싸게 얘기해.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공장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선 조금 부정적인 게 뭐냐, 아까 이 지적도로 보니까 이게 하나만 사서 해결이 안 돼요. 도로에 붙어야 되는데 쓱 봤는데 얘를 사도 막혀 있고, 도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위쪽으로도 막혔고, 여기 위에는 한 4개 정도 사야 되더라고요. 이쪽을 보니까 아까 이게 38-2미 임야라 그러면은 이분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 막고 있는 7임도 사야 돼. 얘를 사서 얘를 뚫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협상 대상자가 1명도 어려운데 2명이 과연 쉬울까? 라는 건 퀘스천. 그러나 여기에서 뭐 한 번 더 유찰이 되거나 이 최저가 정도 수준이라면은 맹지여도 살 가치가 있다. 맹지대로 파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렇죠? 그런 투자 가치용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잠깐만요. 공시지가가 426,400원 곱하기 공시지가만 140만 원이네요. 공시지가가 140만 원짜리인데 6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건 충분히 매력이 있는 땅이죠. 이런 거 이제 담아놓고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넘어가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